이걸 BC 4세기에 썼다고? 아, 근데 뭔 얘기하다 말았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합동 장례식. 장례식이. 근데 무슨. 장례식 하면 되지.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근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다고요. 유혈의 안치를 끝내고 이제 페리클레스가 연설문을 하는 거예요. 아테네 지도자. 네. 이게 페리클레스 퓨너럴 오레이션이라고. 오레이션이 뭐예요? 퓨너럴 장례고. 오레이션이 뭐냐면 연설 중에서 연설은 원래 스피치인데 오레이션은 추모 연설을 오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레이션, ORATION, 오레이션인데 이 연설이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케네디의 대통령 취임 연설과 함께 3대 명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건 다 취임사잖아요. 게티스버그 연설은 추모 연설입니다. 케네디. 취임 연설은 이 세 개가 공통점이 inauguration. 취임사. 취임 연설. 네. 그렇죠. 근데 그럼 이건 취임 연설이 아니고 장례 연설이네. 맞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은 취임 연설이 아니고요. 아, 그럼 게티스버그가 뭐 국민을 위한 그런 네, 근데 그 세 개 공통점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가요? 예, 맞습니다. 세계 명연설 3개라고? 링컨의 게티스버그 민주주의에 대한 연설.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 케네디 대통령 또 국가은을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당신들이 무엇을 국가에게 할 것인가. 다 알아. 그러면 그럼 이 사람 뭔 말했는데? 이 사람 연설이 이제 3대 명연설인데 이게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연설이 되게 잘 썼어요. 얘기해봐. 그 자체가 이게 민주주의를 최고 이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제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 보수 쪽에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널드 케이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제국적 민주정으로서의 아테네라는 점을 봤을 때 너무 민주정이라는 자유와 제국정이라는 독재는 서로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자국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따지면서 자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쓰면서 민주주의. 외국에서는 수탈을 하니까 이게 제국적 민주주의. 이게 모순된다는 거예요. 빈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중적 면본인데 이게 바로 미국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지 뭐. 중국이요? 중국은 도와준 나라가.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데. 맞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연설 자체가 우리나라 그 현충일의 그 추모 연설이랑 좀 비슷해요.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선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먼저 우리 선조에 관해 언급하려 합니다. 이런 기회에 그분들을 기억함으로써 그분들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이 정당하고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선조라는 건 그러면 그 선조는 전쟁 때 돌아가셨던 분? 1년차 때 그 돌아가셨던 이상도 분? 있고, 아니면 페르시아 전쟁 때? 예, 그러니까 순국선열이구나. 예, 그럴 수도 있고 이 나라를 우리한테 물려주신 분. 순국선열이지 뭐. 근데 희생을 해서 물려주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물려주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 다. 그래서 우리를 이까지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주신.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를 물려받은 것은 그분들의 용기 덕분. 그분들도 분명 칭찬받을 만하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더욱 칭찬받을 만합니다. 페르시아? 아버지들 세대가 페르시아 전쟁에 참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노고도 불사하며 자신들이 물려받은 것에 지금 우리가 다스리는 제국 전체를 보태어 지금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선조를 칭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칭송합니다. 우리 정치 체제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 나라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민주 정치는 권력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은 스스로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방지합니다. 스스로가 중요하네. 스스로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그럼 그거는 삼파술과 비슷하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거. 네. 그리고 우리는 분쟁을 해결할 때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나 만민평등. 주요 공직 취임에는 개인의 탁월성이 우선시되며 그거는 알아요. 원래 한 번 이상은 공직자 자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테네에서는. 근데 아주 탁월한 사람, 이게 돌아가서 뭐 그냥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그러한 거는 계속 돌리고 한 번 이상 못하지만은 어떤 뭐 경제, 어떤 군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 특별한 사람, 아주 우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2번의 기회 또는 3번의 기회를 준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또 말이지.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평등. 이 부분이 또 정치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한다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는 아테네가 헬라스의 학교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네. 아테네 is the school of Hellas. 모든 지식의 모든 헬라스가 우리 아테네를 따른다.
뭐 그런 우리 모든 헬라스가 우리 아테네로부터 본받으려 한다. 근데 헬라스에 포함된 게 스파르타 포함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완전히 모든 게 이 지식 학교라니까 지식의 시작은 우리 아테네다. 아테네다. 민주주의가 우리 아테네에서 시작했다. 네. 정통적이다. 그럼 기분 나쁘잖아 스파르타가. 그래서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삶을 향유하면서 자신만의 능력을 영예롭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모습이죠. 지금 사람들에게도 후세 사람들에게도 경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정치 체제를 이렇게 또 칭찬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선조, 두 번째는 정치 세계. 근데 제국적 민주주의는 안 나옵니다. 뭐 스스로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죠. 그런 거진 제국적 민주주의로 갔잖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를 찬양하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굴 찬양했어요? 세 번째 아니고요. 이제 왜 그렇게 찬양을 했는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선조들 그리고 우리 도시국가에 관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야기할 전몰자들에 대한 칭송에 확실한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명분. 지금 여기에 묻힌 이분들은 우리 도시국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과감한 결단으로 고귀하게 싸우다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냥 도망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안식하게 될 분들이 맞이했던 최후는 그것이 처음 참여한 전투였던 마지막인 전투였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탁월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인간적인 실수를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싸운 용맹함이야말로 그 사람의 단점을 상쇄하고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선행은 악행을 덮어주고 개인으로서의 단점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그들이 보인 용기가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누리지 못한 부의 쾌락을 아쉬워하며 사기가 꺾이거나 언젠가 부의 기쁨을 누릴지도 모르는데 하는 기대 때문에 죽음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운이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걸었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임무를 대담히 수행해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보았으며 그리하여 뒤로 물러난 생명을 보존하기보다는 맞서 싸우다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비애주의적 태도 대신 온몸을 바쳐 전열을 고수한 그들은 자신의 운명의 최후에 도달한 그 순간 두려워하기보다는 영광스럽게 죽음과 마주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뭐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리하여 그들은 이 도시국가에 어울리는 합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는 이제 더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이 당연하나 우리 역시 전장에 나서면 이들 못지않게 담대함을 보일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용감하게 도시국가를 지키는 것의 가치를 경청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국가의 위대함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안치된 분들은 공익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대가로 더는 늙고 소멸할 수 없는 찬사와 더불어 가장 영광스러운 묘지를 선사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참 진짜 잘 쓴 것 같은데 하지만 지하에 묻히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예로운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고 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말 속에서 기념될 것이며 온 땅은 이 담대한 분들의 묘지가 되어 모국에서 묘석의 비문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아무 관련이 없는 땅에서도 무언의 기념비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깃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다음 부분이 이 부모님들한테 한 얘기인데 이 부분이 조금 좀 감동적인데 여기 모인 전몰자의 부모님 되신 분들께 안타까운 애도의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말로는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보다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세상이란 수많은 삶의 변천이 있는 곳임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나마 여기 잠든 전몰자들처럼 영광으로 가득 찬 최후를 맞이하고 그 파란만장했던 생의 종말에서 충실했으며 이제 우리들이 바치는 것과 같은 최고의 애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최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게 죽어서 우리의 네. 애도를 받는 것 자체가 이게 최고의 민주주의에서의 최고의 영광이다. 뭐 인간으로서 아니,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거- 영광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걸 BC 사색이 있었다고? 이게 현충사에 나오는 것과 똑같고 그 항상 미군들이 사망해서 이라크나 전쟁에서 아니면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네. 사망하고 돌아왔을 때 항상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첫 장면에 그 비석을 찾아가는 거기서 이름들 탁탁 털어내면서 그러니까 이 링컨, 케네디 이런 사람들이 그의 어떤 사상적인 그 원류가 다 이제 이 책에 있다라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그럼 국가를 위해서
하지 않고 전쟁이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게 결국에는 국가가 나에게 전쟁 참전을 요구할 때는 당당하게 가서 죽어라.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영광으로 가득 찬 최후 그 영광이 뭐냐? 가서 죽어도 그게 영광이다. 그게 영광스러운 마무리이다. 그게 뭐. 또 그렇게 하는 게 국가가 줄 수 있는 정말 최대의 찬사이다. 이런 거. 파란만장했던 생애의 종말에서 충실했다. 파란만장했던 생애의 종말에서 충실했다. 내가 항상 말한 니부의 기도문, 평온의 기도. 그게 이제 미 특전사들이 물론 한국의 특전사는 지금은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미국 특전사들이 항상 갈 때 평온의 기도. 내가 전쟁터에 들어갔어. 근데 딱 가보니까 막 1대 100이야. 내가 안 되겠는 거야. 우리는 한 5명 갔는데 거기는 막 수천 명이 있는 거야. 그때 죽을 수밖에 없잖아, 사실. 그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과. 근데 싸워볼 만해. 그때는 후퇴하지 말고 붙어라는 거지. 최대한 붙어서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거고, 싸울 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게임이 안 될 때는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 1대 500인데 그때는 그냥 죽음을 받아들인 거야.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것조차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뭔지 알겠어. 근데 사실 그게 민주주의 맞아요? 너무 희생을 강조하는데? 링컨 케네디가 전부 다 민주주의 수호자라는데 네. 이게 민주주의 맞아요?